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있지만 로컬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뉴노멀 시대에 대하여 ES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SG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로컬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달 반 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온 김혁주 발행인이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로컬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콜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의 김혁주 발행인이 2달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와, 자화자찬. 네, 청취하시는 분이 들으실 때는 지난 1월에 댄싱 사이더 편에서 김혁주 발행인이 등장한 걸 들으셨지만 이미 그 방송은 지난 10월에 녹음된 거였기 때문에요. 네, 방송상으로는 한 달 차이지만은요, 실제 팟캐스트에 돌아온 건 2달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쉬지 않고 클럽하우스에서 좀 활동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특집도 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만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동향이라 또 거기서 로컬은 또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컬의 시대, 그 이른바 로컬 경제신문을 표방하는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오늘 그런 경제적인 얘기들을 발행인께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새해 들면 항상 로컬의 시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력으로 하는 걸로. 네, 그러고 보니 저희가 그 지난 그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새해엔 참 겁대가리 없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에는 저희 설문조사했던 걸 발표하는 걸로 해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설 지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로컬의 시대는 ESG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전반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이제 어젠다가 등장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이미 작년 2020년 중반에 나온 걸로 더 이상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하나 특기할 만한 게 있었다면 한겨레 신문이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의 연재로 다뤘던 새해 연속 기고 11개의 질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좀 석학과 전문가들의 특별 기고를 통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는 경제나 경영이라든가 먹고 사니즘에 대한 얘기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컬에 대한 얘기도 극히 제한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ESG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한겨레 신문의 11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연재에서는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근원적인 문제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 첫 번째 꼭지가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자주, 복지, 생태 국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군대 용어 같은데요. 예, 군대 용어 같긴 한데 그게 거시적인, 국가적인, 글로벌 용어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역습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경제 체제를 바꿀 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알고 왔던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큰 정부 시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들을 막 늘려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영역이 커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든지 QR 코드 찍고 자기 연락처 남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이 통제되는 시민이 통제되는 그런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그런 빅브라더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해고와 또 저소득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문제와 그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도 팬데믹에 강한 도시 얘기를 하면서 15분 도시 어젠다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저 최근에 서울시장님 공약들이 비슷하죠. 네, 모종님 교수님도 그 15분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그 페이스북이나 브런치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여간 이런 형태의 그 연재들로 이어져 가는데요. 재밌는 건요. 맨 마지막 연재 11편이 젠더와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젠더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구와 여성이 중심이 된 에코페미니즘의 세계로 가자라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 연재가 끝을 맺고 있어요. 새로운 키워드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형이하학적인 경제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근원에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어젠다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로컬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매장이 영업이 안 되고 뭐 방문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요. 다른 데를 돌아볼 여력이 사실 없죠. 지금은 네. 어떻게 극복할까, 언제 끝날까, 네. 예방접종은 언제 시작되나 정도의 얘기들로 한 6개월은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해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올해 백신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되면은 되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특별한 기대감 없이 막연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뭐 생태국가 얘기를 하고 빅브라더 얘기하고 무슨 뭐 에코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 선언 얘기를 해도 이게 로컬에 있는 수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그게 어느 나라 얘기예요?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체감적으로 다가오기 좀 어려운 말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내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고객들은 계속 찾아올까? 또는 배달에 특화된 뭔가를 설계할까 같은 좀 작은 얘기들 위주로 가게 될 상황들이 너무 많죠. 네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김혁주 발행인이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들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ESG입니다. 저희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요새 온갖 매체들하고 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ESG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ESG가 도대체 그 MSG도 아니고. 왜 요즘 이렇게 막 그 언론 매체를 보면 ESG를 막 이렇게 MSG처럼 쳐놨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키보드 자판에 보면 가장 그냥 익숙한 거 있잖아요. 맨 왼쪽 끝에 있는 거. ESC. 도대체 이게 뭐지? 막 ESG가 뭔가 이런 저희가 꺼내는 이 어젠다, 이 화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ESG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와닿게 얘기하는 건 아직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어느 순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범인이 어떤 트릭을 썼는지 알게 됐어 같은 순간이 좀 오잖아요. 제가 그런 날이 하나 오기는 했어요. 이게 ESG 자체가 뭐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기는 한데 우리한테 직접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애플과 삼성이 앞으로 휴대전화에서 충전기 패키지 빼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 고객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충전기를 뺍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한동안 좀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네네. 가격은 그대로인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니네를 위해서 뺀 거잖아. 삼성은 애플이 빼니까 용기를 내서 충전기를 빼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새 전화기 나올 때마다 아마도 그 얘기 나올 것 같고 일종의 이제 조롱이 돼서 노트북 샀는데 충전기가 있어요. 애플이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가 봐요. 뭐 이 정도의 조롱의 대상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들을 쭉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이라는 ESG 키워드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흐름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ESG라는 화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계속 이어져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ESG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governance,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니셜인 ESG를 따서 만든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재무적 성과가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좀 신기한 기준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느 정도 기업의 구조를 갖추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고 네. 적어도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회사들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처럼 이제 정말로 생활에 밀착돼서 오늘 수입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하기에는 그런 기업들이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가 고민하기에는 되게 사치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먼 단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플하고 삼성 얘기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 ESG 자체로 로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일종의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사회공헌 자체를 고민하는 분들이 로컬과 함께 로컬 창업 육성 프로그램 또는 로컬 자체를 활성화하는 또는 지역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ESG 안에 결국에는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SK가 군산에서 로컬라이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지원한 팀들이 성공할 때까지 5년 이상 밀어주겠다는 얘기가 네. 현장에서 좀 들려왔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게 단순히 사회공헌은 아닐 텐데라고 봤는데
어제 오늘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SK 최태원 회장님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회장단을 꾸리는데 전부 다 ESG 경영을 말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를 더 찾아봤더니 SK가 사명까지 바꾸면서 앞으로 SK는 ESG 경영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 속에서 로컬 리그도 결국엔 맞닿아 있는 거구나라는 촉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MSG 경영으로 나서는 그런 맛집이 생길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게 좀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기사 좀 나중에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찾아보시면 K-팝부터 농협, 뭐 건설, 편의점. 조선, 편의점 그렇죠. 뭐 온갖 세상의 많은 분야들이 갑자기 ESG 경영, ESG 도입, 우리도 ESG를 심지어는 This is Game이라고 게임 웹진에도 요즘 게임 회사가 확률을 속인다. 사람들이 돈만 쓰게 만들고 이게 도박이나 다를 게 뭐냐 안에 ESG가 들어있어요. 투명한 경영. 그래서 수많은 그동안에 사회들이 얘기해왔던 어떤 윤리적인 얘기라든지 인류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함께 중요한 가치로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차츰차츰 한 3월부터는 ESG라는 어떤 포용적인 단어로 대치되지 않을까. 좋은 일 해야지, 우리는 신경 쓰고 살아야지, 고객하고 상생해야지, 또는 우리 회사는 직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 좋은 복지를 해야지라는 이 수많은 좋은 얘기들, 또 아름다운 얘기들이 ESG라는 단어로 치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네, 이쯤에서 해설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ESG가 뭐야? 그래서 뭐야? 이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환경, environment는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 오염 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 이런 내용이 이제 환경 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소셜에 해당되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 산업 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버넌스 이제 지배 구조라고 직역이 되는데 거버넌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거죠.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 제도, 그다음에 배당 이런 것에 대한 요소가 좀 더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얘기하는 CSR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지속 가능성, 공유 가치 창출, 기업 시민 의식 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돈 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앞으로 돈 벌겠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모르면 펀드도 조성이 안 될 거고, 이걸 모르면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할 수 없을 거고, 이걸 모르면 재계에서 순위도 바깥으로 밀려날 거라고 공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 원래는 탄소 문제, 탄소 저감 문제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그 툰베리라는 소녀가 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 몇몇 어르신들은 버릇없이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곤 했는데 툰베리가 그때 떴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어젠다를 내는 곳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잖아요. 예. 다보스 포럼에도 이 툰베리가 초청이 돼서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랑 이 ESG 얘기가 나올 때랑 궤를 이제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014년부터 ESG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매년 또 연말에 시상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인 거지. 그렇군요. 얼마나 기업들이 노력을 그동안 해왔나에 따라서 시상식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있었죠? 정부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별로 알려주진 않고 있었고. 그렇죠. ESG라고 특정 단어를 밀는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사이에서는 또 작년 말 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ESG다 쪽으로 점점 키워드가 뭉쳐 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설 전후로 소셜 벤처 많이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수많은 얘기 가운데 ESG가 앞으로 화두가 될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생태계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출발한 코로나다 이걸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 시대에 함께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빙하가 다 녹고 있다. 그렇죠. 미국에 갑자기 막 눈보라가 치고 하는 얘기들. 네, 그런 환경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선사시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북극과 남극의 빙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 팬데믹 현상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고도 성장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환경의 파괴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우리 생태계에 관련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더 거시적인 착한 경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니냐. 큰 그림에서 ESG라는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네.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최상위까지 올라가면 약간 정치, 국제 정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것도 무슨 카르텔? 이러다가 프리메이슨까지 나오겠는데 무슨 기사단 이런 걸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보니까 국가가 약간 독재를 하고 있거나 강압적인 전체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는 ESG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환경 얘기도 좀 어려울 거고 네. 사회공헌 얘기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근데 윤리 경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뭐 우리는 이제 위험한 일은 안 하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주식이 오르고 큰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다 공산당 소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윤리 경영 얘기가 그 안에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예전에는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뭐 이런 싸움들을 했다면 독재와 뭐 민주주의 그랬다면 이제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할 수 있는 편과 이거를 사정상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못하는 쪽으로 국제정치가 갈리고 그 밑에선 기업들이 갈리고 또 그 밑에선 지역이 갈리고 또 개인이 갈리지 않나.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못하는 사람은 누구고 일종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로는 이 두 가지 축을 놔두고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ESG의 어떤 요소를 내가 갖고 있느냐 쪽으로 점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작은 규모로 들어와 보니까 뭐 태양 에너지 또는 뭐 디지털 이런 얘기들로 점점 오면서 우리 사회공헌 안에 소셜 안에는 로컬 얘기가 결국엔 들어있더라고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좋은 가치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랑 또 로컬과 맞닿아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가끔 인터넷에 그 움직이는 짤 보시면 그 큰 지구부터 가장 작은 세포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상이 되는데 지금은 로컬에 뭔가 와닿지 않지만 아무래도 3월달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가 ESG 얘기를 시작할 것 같고 그랬을 때 ESG 중에 S에 해당하는 로컬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로컬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는 불노불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가 또 옛날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표님이 저를 자꾸 막 수명을 2000년까지 늘려놔가지고요. 유튜브를 요즘에 봤는데 1800년대 영상에 편집자님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스타워즈 제다이 에 나오는 그 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튼 좀 지나간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을 저희는 이미 겪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예. 그때가 언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졌을 때. 그렇죠. IMF는 너무 늙은 얘기니까. 네. 또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2007년, 8년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발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렇게 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좀 극복이 되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2009년, 10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열풍을 일으켰던 게 바로 CSR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국제 간의 무역을 하는데 ISO 26000을 지켜야 돼. 그 26000이 CSR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저는 26000원인 줄 알았어요. 네. 26000원 내면은 인증을 주는 줄 알았. 그러시면 안 되죠. 여튼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급 언론에서 그걸 막 때려댔는데 그때 나온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잖니? 근데 이제는 ISO 26000이 없으면 수입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대라는 그런 조금은 강제적인 논리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착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착한 기업을 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뭐 특별히 뭐 파타고니아나 베넨제리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저희 뭐 이번 달 로컬 맥주 특집을 가고 있는데요. 그 하이트 맥주가 등장하던 당시가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업계를 선도하고 있던 오비가 크라운에 밀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 오염 물질이 이제 상수원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게 메모리를 생산하던 두산그룹의 메모리를 생산하던 곳인가 하여간 그런 공장에서 그 화학 물질이 이제 상수원에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 여파로 사람들이 두산에서 만들었던 오비 맥주를
불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크라운 맥주가 우리는 더 깨끗한 물을 쓴다고 해서 150m 안반 천연소 하이트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을 해서 오비를 무찔러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악한 기업을 이제 팔아주지 않고자 하는 거고 반면에 착한 기업은 밀어주겠다가 맥주 전쟁에도 등장한 거거든요. 오염물질 내놓은 니네 맥주 안 사 마셔. 근데 우리한테 좋은 물 갖고 만든 맥주는 팔아줄게. 이런 문화가 그때 맥주 안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맥주 특집 하길 잘했네요.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일반적인 소비 문화가 정착이 된 걸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 10년 후 버전이 지금의 ESG일 수도 있는 건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대두되게 된 얘기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치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가 더 퍼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셜벤처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에게 펀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기업이 지원을 하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워킹을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등장한 거거든요. 소셜벤처가 돈을 벌어들이는 벤처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돈을 벌어들이는 데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은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착한 데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대기업들이 거기를 밀어주게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로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편집장님이 쭉 말씀해 주신 게 한 10년 이상 되는 시간이 축적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또 컨텐츠에 민감한 세대가 결국엔 로컬의 지향성을 갖고서 태어나거나 움직이거나 활동하고 있거든요.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희가 항상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창업이나 로컬 브랜드에 관심을 두면서 어쨌든 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뭔가 움직임을 갖고 계시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진원이 이런 지원 사업을 갖고 또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하시는 분들, 브랜드 만드시는 분들, 로컬 크리에이터를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땐 ESG가 없었어요. 근데 엊그제 다시 찾아봤더니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설명하는 문서들에 ESG가 등장합니다. 그 MSG라니까요, 진짜. 지금 모든 경제, 벤처, 창업에 MSG가 이제 ESG 된다니까요. 그리고 좀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 중기부가 올해 로컬 크리에이터랑 관련돼서 뭔가를 발표하시는데 대기업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협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ESG 경영에는 결국에는 ESG 수치를 높여야 되는 평가기관이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단번에 높이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사회도 외부에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치를 그러면 어떻게 외부에서 높일까라고 살펴봤더니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소셜벤처하고 협업하면 수치가 올라가겠더라고요. 어쩌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추측하는 건데 팟캐스트에서 항상 들으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설을 써보면 ESG라는 것을 도입하기가 조금 아직 어렵거나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로컬과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어쨌든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몰아가서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미는 손을 좀 기업들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살려주세요. 갑자기 또 애원하고 구걸하는 방송 모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사를 맞아도 다 확대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정말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아직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다치고 힘든 와중이지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나면 가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또는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같은 희망이 ESG라는 요 새로운 마케팅 용어로 쓰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연예 기사를 봤는데 아미는 원래 ESG를 말하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뭐 당신을 사랑하고 뭐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온갖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미들이 BTS를 통해서 전 세계 팬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 경영도 알고 환경을 지키자는 BTS의 수많은 일들에 동참하기도 했었고. 다행이네요. 저희 작년도에 3월인가 4월인가에 아미가 로컬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예방송 연예부 기자들이 모인 건 아니지만 BTS가 아마도 ESG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ESG의 전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좋은 메시지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대를 물려오는 병만 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를 아시나요? 아, 예. 이걸 그게 빌 앤 테드의 엑설런트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맞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분. 예, 그 병만 영화 3부작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음악이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는데 그게 이제 BTS의 출연을 예고하는 영화였던 거죠. 프리메이슨이 만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1990년인가 1991년 영화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3부작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ESG 테마주라는 게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네. ESG 펀드라는 게 뭐 2천억, 3천억씩 조성되기 시작한 걸로 봐선 결국에는 전반적인 흐름이 가고 있구나. 또는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아니면 희망을 줄 거냐에 대해서 이 ESG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다들 뭔가 한쪽으로 의견을 합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IMF를 극복한 세대가 X세대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해온 세대가 바로 Y세대라고도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CSR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나온 상황에서 경제 생활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MZ세대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네네.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들이 뭔가를 생산해내고자 하는 창의성을 보면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ESG가 풀어져 갈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봐요. 좀 가설처럼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MZ세대의 생각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경제적인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MZ세대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나고 재밌어 하던 걸 어떻게 지속할까로 창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예고를 지금 미리 던지겠습니다. 아, 뭐가 있나요? 로컬의 시대는 제가 이끌어가는 방송이니까요. 아, 예. 밀레니얼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SG랑 어떻게 상관인지 연관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밀레니얼 창업자들은 어떤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로컬에서 창업하는 밀레니얼 창업자들 얘기를 담아보면 ESG라는 정답은 나오지 않아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한 가지 요소들은 다 있으세요. 환경보호가 있든지 사회공헌이 있든지 윤리 경영이 있든지 뭐 한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한 2010년 이전부터 유엔이 끌고 왔던 테마를 봤더니 결국엔 지속가능성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걸 구체화시키면 ESG가 되는구나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ESG와의 인과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관계에 대한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ESG는 좀 교과서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좀 가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기업 운영 같은 거죠. 혹은 뭐 정책 위반자 느낌인데 이게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전혀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한번 ESG와 꿰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요즘에 소비하는 패턴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면 비윤리 경영하는 특정 브랜드는 편의점에서 고르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제가 즐겨 입는 교복 같은 뭐 파타고니아나 기타 다른 브랜드도 얼마나 환경보호나 또는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생산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제가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도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또는 약자를 돕는지에 대해서 신발도 그렇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합쳐지면 결국엔 로컬에서 새로운 브랜드들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왜 이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 꼭 이 ESG와 딱 바로 맞아떨어지는 논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그들이 왜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나? 왜 그래야만 왜 그래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안 제가 뭐 크리에이티브 팩터 이런 얘기를 한 1년 동안 했었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투자받고 뭐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가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요소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래 좀 그러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라는 걸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왔던 거죠. 어떻게 구체화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은 세대의 출현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조성된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들 이 얘기로 좀 귀결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로 미는 단어가 있잖아요. 뉴 로컬.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에 로컬 얘기를 해왔는데 전통적인 개념의 로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도 했고 또는 개념이 너무 혼재돼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속에도 이미 흔티가 일종의 정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으로
이 새로운 로컬을 말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아마도 뉴 로컬이란 새로운 어떤 개념적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까 그 밀레니얼 창업자들 얘기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ESG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비붐 세대가 읽어놓은 자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유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들의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와서 저희 3월 특집은 밀레니얼 창업자들 얘기로, 로컬 창업자들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뭐 하는 곳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지만 아는 건 있습니다. 재계에 순위에 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경제를 말하는 분들이 정부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SK 회장님이 추대가 됐고, 3월 정도에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 안에 모두 다 ESG예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올해 ESG 얘기만 하겠죠.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들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월 한번 지켜보고요. 4월 달에 또 2달 만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ESG 이야기를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맞추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연구 좀 많이 해 놓으시고요. 저는 3월에 밀레니얼 창업자들 얘기랑 또 지난 1월에 저희가 시도했던 관종의 시대 2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컬의 시대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